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사업을 하시다가 자금 문제로 고민하신 적 많으시잖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돈이 없어서 시작조차 못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연구개발,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만들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돈을 써야 하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포기했던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직접 컨설팅했던 스타트업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회사는 정말 유명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농업 기술을 개발을 해서 농작물 생산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었는데요. 문제는 개발에 필요한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였죠. 그러다 정부의 R&D 지원 사업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과는 약 7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고 전문 인력을 고용을 해서 기술 개발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기술이 농업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으면서 출시된 제품이 성공을 거뒀고 매출이 무려 400%나 뛰었습니다. 이처럼 자금을 잘 활용하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사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도 R&D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최대 2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지원 사업은 쉽게 말해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개발하고 싶은 IT 기술이 있거나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이 프로그램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기술력을 키워서 시장에서 더 경쟁력 있게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이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혁신적이고 앞서가는 기술을 많이 만들어내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R&D 지원 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R&D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 주도형인데요. 말 그대로 한 기업이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이끄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술을 새롭게 개발을 하거나 친환경 에너지 제품, 기술 개발이 가능한 품목을 만들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제품에서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야 하는 경우에 딱 맞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협력형인데요. 다른 회사나 연구소, 대학교와 손잡고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프로젝트는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 여러 기업이 협력을 해서 진행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 목적형입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 중립, 그리고 스마트 농업과 같은 주제가 주로 포함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내 프로젝트와 가장 잘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잘 선택해야 지원금 신청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R&D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D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회사가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적이 기술 개발이나 시장 확대인지 분명히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문서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R&D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바로 사업 계획서인데요. 이 문서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실현이 가능하고 시장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기술이 농업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수가 있는지, 농부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농업 시장에서 얼마나 큰 수요가 있을지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임을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재무제표입니다. 이 문서는 여러분들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 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재무제표를 관리하지 못했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서류는 가점 인증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여러분이 선정이 되고자 하는 가점 사항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가점은 특허입니다.
특허는 기술 개발의 가장 중요한 필수이기 때문에 특허가 없이 기술 개발 사업에 통과가 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벤처 인증, 메인비즈, 이노비즈들도 가점에 해당되는 인증들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눈에 띌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술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기술로 사람들이 더 편해질 거예요 라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기술이 시장에서 몇 명이나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이 기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기술이 국가적으로 왜 꼭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심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술이 꼭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계획서는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의 계획을 신뢰 있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쓰면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으니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표와 예산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와 자료로 필요성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기술로 어떤 결과를 만들겠다라는 결론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쉽고 명확하게 작성을 하면 심사위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라면 다른 기관이나 대학교, 산학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함께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 심사위원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는 협력에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꼭 필요하고 현실 가능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과하게 잡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회사는 돈을 꼭 필요한데 쓰겠다라는 믿음을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돈을 어떻게 잘 쓸 건지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4가지 팁만 기억하고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조금만 신경 쓰고 정성스럽게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R&D 지원 사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좋은 기술은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시작조차 못하겠다. 실제로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전략과 방향성이 부족해서 기회를 놓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금과 정보 부족으로 소중한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이미 갖추고 있다면 R&D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큰 가치를 실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와 실행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R&D 과제를 성공으로 이끄는 비법과 실패를 피하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성공 사례와 유용한 정보를 더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